기자쇼 안주영입니다. 이 하이브 사태, 더 정확히 말하면 저는 미니진 사태라고 말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얘기 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정확히 바라봐야 될 지점을 말씀드릴까 하는데 일단 저는 이 사태에서 핵심은 미니진이 아니라 뉴진스라고 봅니다. 왜냐? 뉴진스가 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지식재산권, IP가 있어서 이 뉴진스를 갖기 위한 싸움이라고 저는 봐요. 원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과 원래 권리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걸 갖고 싶은 이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와중에서 정작 모든 팬들이 뉴진스가 다치길 원치 않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뉴진스를 이용하는 이들은 과연 누구인지, 더 나아가 뉴진스 5월 24일 컴백을 합니다. 근데 이 시기가 굉장히 미묘해요. 어떻게 미묘하냐? 그 비슷한 시점에 미니진 대표가 어도어에서 해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시기적으로 이렇게 붙게 된 것인지, 그 직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하나씩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안 간략하게 정리를 할게요. 일단 지난달 22일 하이브가 민 대표의 경영권 찬탈 시도가 있었다라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때만 해도 민 대표에 대한 입지는 굉장히 좁았어요. 그런데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여기서 대대적으로 반격에 나섰고 그리고 여론이 적잖이 뒤집혔습니다. 이 와중에 저는 이제는 법률 싸움이라고 봐요. 양쪽에서 할 말 많이 하고 있죠. 서로 막 입장도 내는데 이제는 입장 안 내고 있습니다. 해봤자 자기 얼굴에 침 뱉기 별로 의미 없다는 걸 다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법리적인 싸움인데 누구 대 누구의 싸움이냐? 김앤장 대 세종의 싸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두 로펌이 맞붙게 된 건데 사실 양측은 이미 한번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가요계에서 정말 큰일이 있었어요. 뭘까요? 바로 SM 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두고 하이브와 카카오가 붙었습니다. 이때도 하이브는 김앤장에게 맡겼었고 세종이 카카오 쪽에서 싸웠던 거였죠. 근데 그 당시에 결국 하이브가 인수회전에서 손을 떼면서 카카오가 SM을 품게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당시 세종이 태평양과 손잡았던 김앤장을 상대로 사실상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냐 하는 시선이 지배적이었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이 앞선 내용은 조금은 재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일단 하이브가 임시 주총 소집을 요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어도어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이유는 하이브가 어도어 대표와 이사진 교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고 또한 감사의 이사회 소집 역시 권한 바뀌다. 그래서 열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죠. 당연히 하이브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했냐. 법원에다가 임시주총 소집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신문 기일이 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30분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너무 순순하게 세종 측은 5월 10일까지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지 주총이 열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추가적으로 5월 13일까지 재판부에 드릴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이브 측은 그렇게 할지 지켜봐야 된다. 법원에서 그렇게 말했으니 거짓말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도어는 5월 10일 이사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하다는 겁니다. 뭐가 이상하냐? 소집허가 신청 신문이 진행되면 통상 3주 후에 허가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법원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경우 이로부터 약 보름 뒤에 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열린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도어에게는 시간이 꽤 많았습니다. 3주 보름, 거의 40일 가까이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도어가 먼저 5월 10일 이사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말 약 보름이 지난 후에 임시주총이 열리고 거기서 민희진 대표와 다른 이사진이 전부 다 해임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어도어는 새 판을 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은 하이브가 그냥 대표랑 이사진을 교체하고 싶으면 가능한가 하는데 하이브는 이 어도어의 지분을 80%를 갖고 있습니다. 지배적인 권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임시주총에서 이렇게 원한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이때 임시주총이 열리면은
민희진 대표는 해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주 동안 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 그럼 5월 21일이 되고 여기서 15일이 지나면 6월 5일에서 6일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10일 이사회를 개최하겠다고 어도어가 밝히면서 어떻게 됐죠? 약 1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단축됐어요. 그러면서 5월 25일 직후에 임시주총이 열리고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이사진이 바뀔 가능성이 열린 거죠. 자, 왜 그렇게 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뉴진스가 5월 24일에 공식적으로 컴백을 합니다. 이 시기 당연히 뉴진스의 팬덤 그리고 대중적인 관심도 뉴진스에게 쏠리겠죠. 그런데 이 시기에 맞춰서 민 대표가 해임이 된다. 그럼 그 후폭풍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그 기자회견 못지않은 많은 말들이 나오고 또 분석들과 언론 보도, 대중적 반응이 쏟아질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일단 팬들은 뉴진스의 컴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민 대표가 기자회견 중에 가장 강조한 것 중에 뭐죠? 바로 뉴진스 멤버들의 유대감입니다. 이런 얘기도 해요. 혜인이가 포닝은 뉴진스만 쓰는 그 소통 앱입니다. 이걸 켜서 자기가 다 이야기하겠다는 걸 말렸다. 멤버 부모님들은 제가 극단적 선택을 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 즉, 나는 뉴진스 멤버뿐만 아니라 뉴진스의 부모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저는 일단 본인이 해임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아끼는 뉴진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한다면은 그냥 법원의 절차대로 가서 그 임시주총 열리는 시기를 6월 5일, 6일 이 이유를 잡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5월 24일날 컴백 후에 한 2주 정도 시간을 벌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요즘 워낙 활동 기간이 짧아요, 다들. 그 후에 이제 해외 활동들 많이 가는데 뉴진스가 이번 앨범 활동 기간을 충분히 한 후에 민희진 대표가 해임되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1, 2주를 당겼어요. 결국 그 시기가 맞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제가 볼 땐 뉴진스 멤버들의 참전입니다. 팬들도 그걸 가장 바라지 않고 있어요. 자, 뉴진스 팬들은 이미 본인들의 의사를 충분히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도 이 일이 불거진 직후에 하이브 사옥 앞으로 트럭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트럭 시위 내용을 보면은 민희진은 뉴진스와 가족을 이용하지 말라. 그리고 뉴진스를 내버려둬라.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하이브 역시 아티스트와 그 가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걸 중단해달라고 민 대표에게 요청을 했고요.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서는 심리적, 정서적 돌봄을 진행하고 성공적인 컴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혹자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아예 없는 거, 민희진 대표와 싸우지 않는 거, 이게 뉴진스의 심리적, 정서적 돌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뉴진스 멤버들과 그리고 이번 경영권 분쟁은 별개로 따로 떼어놓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마음에 드는 쪽으로 선택한다고 상대방에서 이렇게 경영권 찬탈을 시도하려는 이런 행위 자체를 그냥 묵고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그게 아직 법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지만 적어도 하이브 입장에서도 그거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와중에도 뉴진스 멤버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는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 뉴진스를 거론하면서 뉴진스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제가 직접적으로 누구다라고 지칭을 하기보다는 지난 4월 26일 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민희진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런 방송에 나와서도 저한테 뉴진스 멤버 얘기하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뉴진스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안 해도 알아서 막 뉴진스맘, 뉴진스 엄마 막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김현정 앵커가 여태까지 그렇게 불려왔는데 라고 하자 민 대표는 다시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붙여주면 저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냥 듣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막 왜 뉴진스 파냐, 저는 팔지 않아요 절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김현정 앵커는 물어봐요. 하이브도 이번 입장문에서 아티스트하고 부모님 언급하지 말아라 민 대표 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직후 민희진 대표는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언제 언급했죠? 조금 전까지도 언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자 김현정 앵커도 바로 얘기를 합니다. 기자회견에서 부모님들도 당신이 기자회견에서 다 언급했지 않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민 대표, 이게 다 엮여있는 일인데 자기들은 왜 사적 카톡까지 얘기한, 그거는 왜 그러면 까신 거죠? 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 걸 막 열어봐가지고 막 그거를 다 하셔놓고 부모님과 그 멤버는 되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이 문제랑도. 자, 본인이 언제 언급했죠? 라고 했고 기자회견에서도 당신이 언급했다고 하자 그 멤버는 저랑 되게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문제랑도. 그러니 나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뉴진스 언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자신의 카톡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엮여있는 일인데 자기들은 왜 제 사적 카톡까지 까서 얘기한,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볼 때는 본인이 얘기가 궁색해지니까 여기서 갑작스럽게 자기의 카톡 얘기를 꺼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서 그러면 카톡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일단 방시혁 의장과 주고받은 카톡을 그대로 다 공개를 했죠. 거기 보면은 즐거우시나요? 물어보죠. 제가 봐도 이거는 방시혁 의장의 그 불편한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도 하이브의 의장, 어도어의 모회사의 의장 정도 되면은 그런 놀라운 대단한 성과를 했을 때 축하합니다라는 인사 한번 하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건 저는 완전히 인정합니다. 그건 제가 보더라도 앞뒤 어떠한 감정적 다툼이 있었을지 몰라도 방시혁 의장이 분명 감정적 대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자, 그렇게 사적 카톡을 민희진 대표도 공개를 했죠. 앞에서 그들이 했기 때문에 나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경영권 찬탈 관련해서 사담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 뭐예요? 이런 얘기가 주고받은 건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란 얘기예요. 그게 사담인지 아닌지 민희진 대표가 포함된 그 경영진 카톡을 다 공개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중들이 보고 판단을 하겠죠. 그 내용을 다 보고 나면은 야, 이거 사담이지, 이건 민 대표가 맞아, 이건 농담이야, 사담이야 할 수 있고, 혹자는 이게 어떻게 사담이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이 모두 들어가 있는 카톡방에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게 이게 사담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걸 제시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 사안의 핵심적인 카톡을 민희진 대표가 공개를 해주시면은 정말 사담이라면 대중들이 오히려 더 열광을 할 수 있을 걸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입니다. 김현정 앵커가 다시 물어봐요. 민 대표님도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또 울먹이시려고 좀 감정이 북받쳐 오르시는 것 같은데 뉴진스 멤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막 터지실 것 같은데요. 그러자 민 대표,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뉴진스 멤버들이랑 우리 되게 따뜻한 관계다 라는 걸 알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뉴진스와의 친분 관계, 감정적 교류를 얘기하면서 언론 플레이에 뉴진스를 거듭 언급을 하는 것은 민 대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건 이겁니다. 뉴진스의 계약 해지권 요구 보도입니다. 제가 볼 땐 이 부분이 몇 개 기사 나고서는 휩쓸려 가듯이 지나갔어요. 아무래도 앞선 기자회견, 이런 욕설과 비속어가 난무하고 그런 자극적인 내용이 적다 보니까 대중이 조금은 쉽게 넘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싶습니다. 뉴진스 계약의 주체는 누구죠? 어도어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도어의 80% 지분을 하이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도어의 자산은 즉 하이브의 자산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인즉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과 계약을 했죠. 결국 뭐예요? 계약의 주체인 동시에 그들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힘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계약이 다 있어요. 여러분 직장인이시죠? 직장인이면은 회사에서 당신을 고용하기도 하는데 해임하고 파면할 수도 있어요. 그 권리를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세요. 어트랙트가 50-50 멤버들과 다툼이 있을 때 그 전 멤버 3인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게 기각이 된다면 어떻게 됐어요? 어트랙트가 반대로 그들을 전부 다 잘라냈죠. 계약 해지를 회사에서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전속계약 해지권을 어도어는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달라고 했을까요? 그건 그 권리의 주체를 바꾸자는 거였습니다. 주주간 계약서 내용을 바꾸자는 건데 어도어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혹은 에이전시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및 갱신권을 요구한 겁니다. 이걸
대표 직권으로 가능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도어 이사진에서 그들을 계약 해지하려고 하면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사회를 열고 이 이사회 개최하는 것을 하이브에 보고해야죠. 그럼 하이브가 바보가 아니니까 안건이 뭔데 했는데 뉴진스 멤버의 계약 해지예요. 그러면 하이브가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소리야? 안 돼!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전속계약 해지권을 이사회가 아닌 어도어 대표이사 개인이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회 개최 필요 없이 민진 대표가 독단적으로 아티스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을 어떠한 명목을 들어서 내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실상 얼토당토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도어의 입장은 뭘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월 22일 민희진 대표는 박지원 하이브 대표의 대면 미팅에서 외부 용역사 선정과 전속 계약을 포함한 중요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인정하면서 그 이유는 이는 지난 뉴진스의 데뷔 과정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입니다. 전 이게 아무리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 그러니까 대표 개인에게 권한을 달라. 이게 뭐죠? 고용된 개인이 회사에 대한 모든 걸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독립적인 경영이라고 하면은 결국 내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떼내어서 경영권을 분리시키려 했던 시도와 일치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 전속계약 해지권 요구는 정말 얼토당토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5월 10일 날 이사회가 열리고 향후 임시주총이 열리면 거기서 민희진 대표에 대한 해임이 진행이 될 텐데 그 중간에 과연 민 대표와 어도어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행됐을 때 과연 뉴진스의 컴백과 맞물려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해가면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